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0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삼성을 따라잡겠다. 23억 달러 던진 중국 반도체 사업 모두 실패로 끝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를 다뤘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삼성을 따라잡겠다던 중국의 실상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군요. 구경꾼 모두의 쓸쓸함이 가미된 흥미로운 모습 함께 보시죠. 통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며 중국이 거액을 쏟아부어 최첨단 반도체 업체 육성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9일 중국에서 최근 3년간 최소 6건의 새로운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언론 보도, 지방정부 문서 등을 분석해 보도했다.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 달러로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파운드리 기업인 HSMC와 QXIC는 무위로 끝난 6건의 프로젝트 중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TSMC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위 제품을 양산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설립됐다. 또 몇 년 안에 7나노미터의 초미세 공정 제품까지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연봉 등을 내걸고 전직 TSMC 임원 등 대만 엔지니어를 모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막대한 투자금을 낭비해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칩도 상업용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려면 적어도 몇십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6월 HSMC는 정식 폐업했고 QXIC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QXIC의 한 직원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모았지만 이들의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 신문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자국 수요의 17%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여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가 중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과 프로세서용 최첨단 칩 개발 능력은 못 갖춘 상황이다. 중국은 이를 만회하려고 2014년부터 두 차례 이른바 빅펀드, 즉 반도체 산업 지원금 총 520억 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요식업, 시멘트 등 수만 개 기업이 이 지원금을 타려고 반도체 관련 회사처럼 위장해 등록했다고 한다. 한국도 일본인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만들 수 없었거든. 아직도 반도체 제조 라인의 장비는 일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졸속이다. 일본도 14나노 같은 것을 만드는 기술은 없지만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져 있는가 하면 완전히 아니다. 이것은 꽤 철지난 정보죠. 국가 지원금만 받고 거의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TSMC는 3나노 기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삼성씨 지고 있어요. 중국 반도체 사업의 실패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사지만 정말이지 이것으로 중국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초 연구개발에 비용을 많이 쓰는 국가나 기업은 단기 성과는 어려울지 몰라도 평가받을 때가 올 것이다. 과학계에서 노벨상을 타지 못한 한국이 중국을 비웃을 수는 없다. 100군데를 창업해서 한 군데만 성공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한 회사만 크고 세고 넓게 만들면 되니까요. 초기 단계이므로 실패하는 부분은 미리 접는 겁니다. 한국도 삼성, 대만도 TSMC 뿐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자들은 제조 현장을 이웃 국가로 옮기면서 스카우트되어 지금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기기만큼은 일본제가 살아남았지만 지금부터 일본 국내에서 반도체 제조가 되면 기술자 부족이겠네요. 최근의 구인을 보면 반도체 설계 기술자 모집이 많은 것도 수긍이 갑니다. 현재 네덜란드 ASML이나 미국 IBM의 반도체 제조 장치가 없으면 선진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TSMC나 삼성도 ASML로부터 대량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에 공급받고 있다. 중국은 제조 장치를 포함해 자국에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의 첨단 반도체 제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의 축적이 중요하다. 다만 중국이 10년 거액 투자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장치를 구입하지 못하면 인재를 모아도 어렵겠지요. 노광기의 최첨단은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들며 CVD나 애칭기는 미국의 AMAT, 일본의 TEL 등이 최첨단 장치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규제에 저촉되면 미국의 괴롭힘으로 어떻게든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최첨단 장치를 수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 액수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반도체 업계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 반도체 재료 분야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의 자국 생산이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다. 3조 엔 정도였다고 기억한다. 그 자금은 반도체 개발에 투자되고 있다. 반도체는 복사해서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중국이라고 해서 돈만 쏟아부으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인데 용케도 로켓은 쏘아 올린다. 알맹이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로켓 기술 혁신을 이룰 수는 없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성이 보내온 사진을 보면 나쁜 해상도를 무마하기 위해 그래픽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돈을 쏟아부어 주요 부문의 엔지니어를 긁어모았다고 해도 그런 제조 장치를 포함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지원이나 원조로부터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것이 잘 되느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국 국내의 공장에서도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PC, 엔진이 필요 없는 차 등 선진국에 가까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최첨단 기술에 관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내에 방대한 반도체 수요가 존재하는 한 적절한 국가적 돈줄을 통해 중국의 국산 반도체가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돌쇠 한마디. 한국이 잘 나가는 게 얼마나 배 아프면 중국을 두둔하고 나설까요? 구경꾼으로 전락한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아주 가관이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